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원핵 생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는 약 35억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이것이 진화하여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최초의 유기체로 지구의 대기와 환경을 크게 개선했죠. 하지만 이 단세포가 어떻게 팔이 여러 개 달린 문어와 모든 장기를 가진 포유류가 되었을까요? 바로 진화 때문이에요. 진화는 동물과 식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화가 역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역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퇴행적 진화는 동물이나 유기체가 과거에 가졌던 복잡성 중 일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예로는 믹소조안으로 잎, 신경계, 장이 없는 작은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은 DNA 물질도 많지 않아요. 이 기생충은 단세포 생물로 여겨졌지만 과학자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많은 기능을 상실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따라서 진화 과정에서 더 단순한 단계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진화는 컴퓨터의 업데이트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최신 업데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이 없는 동굴에 사는 물고기를 살펴볼게요. 눈이 없다고 해서 이 동물이 조상이 눈이 없던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대신 눈이 발달하는 과정이 끝나기 전에 멈춘 거예요. 동물의 복잡성 중 일부가 사라지면 대신 보이지 않는 다른 특징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동굴 물고기의 경우 눈의 상실은 어둠 속에서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과 같은 다른 유용한 특성으로 보완되죠. 이 기관은 물고기의 빈 눈구멍에 있습니다. 진화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변화는 다른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정 업데이트를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동굴 물고기가 눈을 발달시킬 때 두개골의 구조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물고기의 눈구멍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한 진화의 목표는 더 복잡한 동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을 선호할 뿐이죠. 더 복잡한 기능을 상실하면 유기체가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볼 때 진화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진화는 단순히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기능 혹은 오래된 기능을 선택하는 거죠. 본격적인 역진화에 참여한 특정 동물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해양 네발 동물로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바다거북 등이 여기 속해요. 이들은 지난 3억 5천만 년 동안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동할 때마다 생활 방식, 체형, 감각을 사용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했죠.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육지 동물이 바다에서 살기 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육지 동물들은 다시 바다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페름기 대멸종 이후에 일어났죠.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규모 멸종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수많은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지구가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무려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뱀과 같은 일부 동물은 바다와 육지를 여러 번 오가며 살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가 한동안 물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바닷물인지 민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자연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단순히 특징들 사이를 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생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하지만 결국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되는 수렴 진화를 생각해보세요. 바닷속 생물을 살펴보는 동안 잠시 상어와 돌고래를 비교해 볼게요. 수렴적 진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둘은 매우 비슷해요. 둘 다 물속에 살고 일부 종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상어와 돌고래는 대부분 서로 관련이 없어요. 상어는 어류이며 상어의 약 40%는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상어는 물속의 피를 감지하여 먹이를 찾는 능력을 갖도록 진화했어요. 반면 돌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일부는 실제로 상어보다 더 친근하고 더 흥미로운 사회생활을 하기도 해요.
큰 돌고래를 보세요. 이 독특한 동물은 인간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과 비슷하게 각 돌고래에게 특별한 소리를 사용해요. 휘파람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죠. 돌고래는 이런 소리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의 이름을 배우고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어요. 물론 상어와 돌고래의 공통 조상이 있긴 하지만 거의 3억 년 전에 바다에 살았어요. 찰스 다윈은 진화에 관한 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의 다양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약 1조 종의 다양한 종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이 발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답은 대부분의 생물마다 다르며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동물에게는 빠르게 일어나고 그 변화는 인간의 일생 동안 관찰될 수 있어요. 어떤 생물은 수백만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속도는 생물이 얼마나 빨리 번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는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변할 수 있어요. 종의 분화는 같은 종의 한 그룹이 종의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곤충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산사나무 식물을 먹던 사과, 구더기, 파리처럼 말이죠. 사과를 먹는 같은 종의 변종도 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두 그룹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종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조류에서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핀치새는 새로운 섬으로 이동하여 토종새와 번식하여 양쪽 부모와는 다른 새로운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그룹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상태로 유지될지 여부는 항상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운 종 생성의 기록을 깬 생물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시클리드 어류라고 불려요. 한 종류에서 300가지의 다른 종이 매우 빠르게 발달했어요. 12,0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였는지 이해하려면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변화해야 했던 동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의 보아뱀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비단뱀은 대륙이 분리된 후 서로 다른 종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진화가 항상 동물에게 최고의 특징을 갖도록 한다면 왜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빨리 멸종할까요? 대왕고래는 약 450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약 수십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이 질문에도 간단한 답은 없어요. 대부분의 종이 멸종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동물 자체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1에서 200만 년 동안 지속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생대, 지난 6,500만 년의 포유류는 평균 321만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큰 포유류가 작은 포유류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곤충이나 벌레와 같은 무척추 동물은 평균 500만 년에서 1000만 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애초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사라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 특히 대부분 벌레들은 아직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른다면 멸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죠. 또한 동물이 정말 사라졌는지도 알기 어려운데 때로는 숨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